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생명과학 단원을 맡아서 수업하게 된 생명과학 교사 허영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들어본 학생도 있을 것 같고,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선생님을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누구라도 선생님 수업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마 게으름 부리면서 막 미뤄놨다가 뒤늦게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모두들 성실하게 수업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맡은 단원은 대단원, 2단원 중에서 2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중에서 3단원에 해당되는 생명 시스템 단원을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 겁니다. 생명 시스템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페이지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업의 목표는요. 생물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세포로 구성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포의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 출입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해볼 거고 오늘 2시간의 수업에는 마지막 이 세포막의 물질 출입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공부를 하면은 아마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과서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따온 건데요. 141페이지를 보면 세포를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장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이 옆에 있는 세포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진짜 세포 그림은 교과서 143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장에 해당되는 다양한 어떤 중앙통제소라든지 자가발전소, 포도당 합성 기계 이런 것들이 세포에 있는 각각의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들과 기능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써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보기에 조금 그 비유 자체가 어려워 보여서 이거 하나하나 매치를 하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가발전소는 세포에서 어떤 세포 소기관과 매칭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없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지금 세포의 그림이 나왔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 세포의 그림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세포라는 거는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분명히 세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포의 생김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세포의 그림이 굉장히 단면적으로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다시 이 세포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억을 떠올려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세포의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 과 함께 좀 생각을 해주면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세포예요,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세포의 정확한
구조를 알아보기 앞서서 세포가 어느 단계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생명체의 구성 단계부터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예요. 세포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의 세포는 아니잖아요. 이러한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된 경우인데 세포가 모여서 바로 하나의 개체가 된다기보다는 중간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개체로 완성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단계들을 표현해 놓은 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고요. 세포가 가장 기본 단위고 이 세포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세포들이 같은 모양과 기능을 가진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그 다음 단계가 조직이라는 거죠. 세포보다 한 단계 윗 단계가 조직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형성됩니다. 기관. 그러니까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요. 이러한 기관들이 이제 다 합쳐지면 하나의 개체를 완성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이렇게 체계적인 구성 단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에서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들이 모이면 개체가 되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직이 뭐지? 기관이 뭐지? 뭔가 예시가 없으니까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된다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이거를 조금 막연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보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들은 세포고요.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된다.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세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봤던 그 세포들이 모여서 각각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떤 세포들이 모여서 상피 조직이라고 하는 어떤 피막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하나의 예시죠, 지금. 그리고 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울타리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 예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울타리 조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쵸? 지금 여기서 막 울타리처럼 쳐져 있는 이 부분. 선생님이 지금 펜이 안 먹혀가지고 체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울타리 조직은 저기에 막 빼곡하게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조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모여서 울타리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이게 하나의 조직의 예고요. 그러면 이런 조직들이 또 모여서 심장이라고 하는 기관이나 혹은 이 울타리 조직들이 모여서 잎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관을 구성하게 된다는 걸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장, 잎 이런 것들은 기관의 예가 되겠죠. 생물의 구성 단계 중에 기관에 해당되는 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장, 잎 이런 것들은 심장 같은 경우는 사람의 개체의 일부죠. 잎은 식물 개체의 일부잖아요. 이러한 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이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요. 은행나무를 구성하는 것도 아까 그 기관이 있었죠. 잎이라는 기관이 은행나무의 하나에 속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봤던 그림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봤나요? 자, 그러면 다시 이러한 구성 단계로 생명체가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구성 단계 중에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물 세포, 식물 세포.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유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세포 안에 속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들, 세포를 구성하는 이러한 세포 소기관들의 명칭과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나, 생김새, 그리고 그 세포 소기관들의 기능까지 이렇게 3박자를 모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각각의 세포 소기관의 명칭과 구조, 생김새만 지금 여기서 확인을 먼저 하고 그 세포 소기관의 각각의 기능들은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동물 세포를 기준으로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이 있죠. 핵. 자,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데 보이나요? 자, 핵은 가운데 이렇게 둥근 형태의 보라 색깔, 이 모양이 지금 핵입니다. 그런데 핵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지금 핵은 둥근 구의 형태고 핵을 일부 잘라놓은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처음부터 핵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핵은 둥근 구의 형태고 지금 잘라놓은 형태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핵이고요. 그 다음에 핵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구조물들. 선생님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것들 있죠, 이것들. 선생님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것들이 소포체라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포체가 두 개죠. 거치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거치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이 거칠고 매끈한 느낌으로 구분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 거치고 매끈하다는 게 우리가 직접 만져봤다기보다는 눈으로 봤을 때 우둘투둘한가 아니면 매끄러운가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포체에는 이렇게 기능이 다른 두 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먼저 그럼 거친면 소포체를 먼저 보면 지금 잠시 지우고요. 거치면 소포체를 보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길다란 것들, 길다란. 자, 선생님 그림을 그리자면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치면 소포체는 왜 거치면 소포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눈치를 챘다시피 이렇게 조그만 이런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형태죠. 이 거치면 소포체 표면에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조그만 입자들.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는 이런 입자들이 붙어 있죠. 이것들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거칠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그래서 거치면 소포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반면에 매끈면 소포체를 보시면 조금 이런 형태죠. 자, 매끈면 소포체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둥근 것들이 이렇게 조금 붙어 있거나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이런 형태입니다. 맞죠?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는 그리고 특징이 이러한 좁쌀 형태의 조그만 입자들이 붙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거치면 소포체에 결합되어 있는 이 조그만 입자들,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리보솜이 되겠습니다. 리보솜. 자, 리보솜은
아주 작은 입자고요. 거치면 소포체에 붙어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거치면 소포체에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혹은 세포질에 이렇게 혼자 둥둥 떠 있기도 해요. 세포 소기관을 제외한 세포 안의 모든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리보솜은 거치면 소포체에 존재하기도 하고 세포질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리보솜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의 그림 보입니까? 단면적으로 좀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기고 안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한 가지 좀 언급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아까 소포체도 그렇고 미토콘드리아도 그렇고 가에 둘러싸고 있는 이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다 막이죠. 막. 그러면 우리가 아는 막은 세포막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미리 보자면 여기 6번에 있는 이 세포막. 세포막이라는 건 배웠죠.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세포막도 막이고 세포 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막도 막이죠. 그러면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막들은 모두 구조가 같느냐라고 한다면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막을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세포를 구성하는 막은 구조가 모두 같습니다. 세포막이든 세포 소기관을 구성하는 막이든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보니까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포체들도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게 골지체라는 게 보이나요? 선생님 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골지체 보이죠? 자, 골지체는 지금 이겁니다. 선생님이 동그라미 하는. 자, 골지체도 일단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포체는 핵과 가까이 붙어 있는 반면에 골지체는 소포체에 비해서 핵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능을 배워보면 골지체 같은 경우는 소포체에서 먼저 어떤 작업을 해주면 그 작업을 이어서 받아서 그 다음 작업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지체라고 하는 이러한 세포 소기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한번 봐주시고요. 소포체처럼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아까 선생님이 같이 봤던 세포막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세포 소기관들의 구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동물세포는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식물세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식물세포도 동물세포와 대부분의 세포 소기관의 종류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동물세포는 둥그르스름한 이러한 형태라면 식물세포는 뭔가 이 딱 각이 잡힌 형태라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각이 잡힌 형태가 되기 위해서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식물세포에는 존재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죠? 바로 세포벽입니다. 자, 세포벽은 동물세포에는 없고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서 이 식물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세포에는 없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을 또 찾아볼까요? 그렇죠. 바로 엽록체 되겠습니다. 색깔을 좀 진하게 엽록체. 자, 엽록체는 그림을 그리자면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랑 비슷한데 엽록체 같은 경우는 안에 또 다른 어떤 막성 구조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엽록체고 엽록체는 그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더 보이네요.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 바로 액포가 되겠습니다. 액포. 자, 액포는 이렇게 큰 부피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죠. 액포 속에는 주로 물이 들어 있는데요. 액포는 아까 엽록체랑 세포벽과는 달리 동물 세포에는
없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액포를 가지고 있는 동물 세포도 가끔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액포는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식물 세포에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총 9개의 세포 소기관들을 배웠고요. 이 9개 중에서 세포벽과 엽록체 같은 경우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었고요. 액포는 식물 세포에 잘 발달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나요?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명칭과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포 소기관들의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능들을 사실을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정도의 아주 그 표면적인 기능들만 배우면 돼서 종합과학에서는 선생님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핵심들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오는 세포소기관이 핵인데요. 핵은 일단 유전물질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DNA가 뭔지는 알죠? DNA는 이렇게 사실 그림을 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이중 나선 형태로 이렇게 꼬여 있는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몸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유전물질인 DNA가 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의 생명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핵이 생명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한다. 되겠죠. 그리고 이것까지 몰라도 되지만 여기 핵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핵을 통해서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핵에 있던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포 소기관이 소포체 되겠습니다. 아까 그림에서는 이 소포체가 있었고 이 앞쪽이 이렇게 핵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소포체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 거치면 소포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만큼이 매끈면 소포체로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거치면 소포체에만 리보솜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실적으로 모양도 조금 다르고요. 거치면 세포체는 좀 길다란 형태면서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이런 형태라면 매끈면 소포체는 좀 둥글둥글하면서 안에 공간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기능에서는 거치면 소포체의 기능만을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다른 곳으로 운반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소포체 중에서도 거친면 소포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거치면 소포체의 기능입니다. 매끈면 소포체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진 않고요. 거치면 소포체의 기능을 보니까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리보솜의 기능을 또 먼저 보면서 가야 되겠네요. 자, 리보솜은 일단은 작은 알갱이 모양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죠?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합성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모든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이 분자들은 주로 단백질 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들을 합성하는 공간이 바로 리보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보솜이 소포체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리보솜에서 합성되는 단백질들이 바로 합성되면서 소포체의 이 빈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치면 소포체 빈 공간 속으로. 그러면 이 소포체에 들어간 이 단백질들이 골지체나 다른 곳으로 운반이 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지금 골지체 기능이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기서 먼저 골지체를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골지체는 뒤에 소포체 뒤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게 골지체인데 어떻게 소포체랑 골지체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소포체 속으로 들어간 단백질들이 골지체로 가느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맞죠?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이런 것들 보입니까? 이런 것들을 소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소낭. 다시 말해서 소포체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소포체를 구성하고 있는 막의 이 성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유를 들자면 액체 괴물 있죠. 액체 슬라임 같은 이러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막은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유동성이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세포 소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막들은 그 세포 소기관에서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또 쉽게 가서 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슬라임을 붙였다가 다시 뗐다가 뭐 이렇게 막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들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다른 기관에 가서 붙고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렇게 자, 표현을 하자면 소포체 일부가 이제 소낭의 형태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면 만약에 단백질이 이 안에 이렇게 만들어졌었다. 단백질이 소포체 안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선생님 초록색 이 색으로 표현하는 거 잘 봐주세요. 이렇게 소포체 안에 이렇게 만들어졌었다. 그러면 이 단백질들을 가지고 소낭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단백질이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게 단백질이라면 이게 단백질이고요. 이게 지금 소낭이라면 소낭이 단백질을 이렇게 품고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품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소낭은 자유롭게 세포질을 떠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낭이 세포질을 통해서 골지체 쪽으로 이렇게 오고 나면 이제 소낭 안에 단백질을 가지고 이렇게 왔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거 둘이 그러니까 골지체에 있는 막과 소낭막이 서로 합쳐지게 되는 거야. 합쳐져. 그럼 합쳐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이 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있었고 이 소낭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소포체에 있던 단백질이 골지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또 다른 세포 소기관들도 이제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 이런 식으로 단백질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이러한 기능을 소포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리보솜은 아까 설명했고요.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그런데 리보솜의 특징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세포 소기관들은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리보솜 같은 경우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막으로 쌓여 있지 않고 리보솜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단백질과 그 다음에 핵산이라는 거는 DNA나 RNA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입자거든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리보솜은 일단 막으로 쌓여있진 않다. 그럼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자,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고요.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속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물질 대사 과정입니다. 자, 세포 호흡 과정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건데 어쨌건 그러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물질 대사 과정인 세포 호흡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잖아요.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우리 몸속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지를 않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 에너지는 어떤 입자 속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 몸속에 있어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입자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그 입자의 이름이 바로 ATP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건 우리가 생명과학 1에서 배우기로 하고 아니면 뒷단원에서 또 배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배우기로 하고 어쨌건 여러분들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들이 ATP에 저장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지체. 자, 골지체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단백질을 일단 받죠. 단백질을 받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고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게 세포막이야. 세포막. 그러면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여기는 지금 박입니다. 박. 세포박. 맞죠? 그러면 골지체는 만약에 단백질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단백질을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받았으면 골지체도 아까 소포체가 만들어낸 것처럼 소낭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단백질을 품고 이렇게 소낭이 떨어져 나온 다음에 이 소낭들이 세포막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랑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낭 안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소낭 안에 단백질들이 들어있으면 단백질들을 가지고 세포막과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일부만 지우고 싶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우지 말고 선생님 그림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세포막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지금 이 단백질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골지체는 소포체로부터 단백질을 받아서 이 단백질들을 세포 밖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이 나와 있는데 세포막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원에서 우리 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라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표면적인 기능만 보면 일단 세포를 바깥 환경이랑 분리하는 거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세포벽.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세포 보호 그리고 형태 유지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죠. 광합성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작용이죠? 그렇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작용이니까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고 그 결과 포도당을 합성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식물세포에서 잘 발달되어 있던 액포를 보시면 액포는 주로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물이고요. 그 외에 양분, 색소, 노폐물 이런 것들도 액포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성숙한 식물일수록 즉 식물이 더 커갈수록 액포의 크기도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이나 양분, 색소, 노폐물 저장 이런 것들이 액포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을 마치기 전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비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공통으로 있는 구조들 기억납니까? 핵, 소포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세포막 이런 것들은 동물, 식물 구분 없이 존재하고 있던 세포 소기관이었죠. 그리고 반면에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만 있는 구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었죠. 엽록체, 세포벽, 그 다음에 액포는 동물에 아예 없진 않지만 주로 식물에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발달된 액포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공통으로 있는 세포소기관과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만 있는 세포소기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뭘 구분했냐면 막 구조의 유무, 즉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소기관이냐 혹은 막이 없는 세포소기관이냐에 따라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선생님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막 구조인 거는 우리가 배웠던 대부분이죠. 핵,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세포막, 엽록체, 액포 이런 것들 전부 다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잘 기억하려면 막 구조가 아닌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야 기억하기 편하겠다. 막 구조가 아닌 거 아까 선생님이 리보솜을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했었죠. 이거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 리보솜은.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또 정리를 한 번만 더 하자면, 지금 막 구조 중에서 이 막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막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랑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소기관으로 또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 구조인 거, 이 중에서 막이 두 개인 거 혹은 한 개인 거, 이렇게 좀 구분을 우리가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막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막이라고 표현해요. 반면에 막이 하나인 것을 단일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단일막.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구조인 것들 중에서 이중막인 것만 한번 추려보면, 이중막인 거, 이중막은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핵.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면 교과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핵은 이렇게 해서 안에 막이 하나 더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즉 이중막 구조가 맞아요. 핵과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아까 어땠죠? 이런 식으로 막이 하나 있었고 안에 또 쭈글쭈글한 막이 하나 더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이중으로 막이 구성되어 있었잖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에 해당됩니다. 또 자, 엽록체. 엽록체도 이중막이에요. 그래서 엽록체도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엽록체는 이렇게 되면서 안에 있는 이 막 구조물들은 별개로 이렇게 막이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잠시 그림을 봤는데 교과서 그림에서는 이중막인지 단일막인지 크게 구분을 할 수 없게 그림을 좀 그려놓은 경향이 있긴 하네요.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막 구조인 것 중에서 이중막인 것들은 핵과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엽록체, 이거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막 구조인 것들에 한해서 그 외의 것들은 다 단일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면 DNA가 있으면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세포소기관은 핵이었죠. 쉽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한 세포소기관 어디였나요? 그렇죠. 리보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먼 길을 좀 달려온 것 같은데 잠시 쉬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휴식하고 그 다음 강의를 들어주세요. 수고했습니다.